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은 여자만 셋이 삽니다.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제가 있죠.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기억이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빠가 많이 놀아준 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도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무척 잘해주신 분이었죠. 그래서 아빠의 공백이 가족들에게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저희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렇게 돈을 벌어 저희를 키우셨죠. 그래서 언니와 저는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저도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재혼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40대 후반이지만 아직 엄마는 예쁜 편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몸매도 괜찮았고 얼굴에 주름도 거의 없는 미인이었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를 다 키우고 생각하겠다 했죠. 그리고 저까지 대학을 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언니랑 다시 엄마에게 연애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싫지만 엄마가 혼자 외로운 것도 싫었습니다. 특히 언니가 취직을 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엄마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저도 엄마에게 남자친구라도 사귀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연애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도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가끔 알바를 했었지요. 그래도 최대한 집에는 일찍 들어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빌라에 이사를 온 집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온 날 우리 집에도 떡을 돌리셨더군요. 저녁에 집에 가지 엄마가 떡을 받아두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아저씨와 가끔 마주쳤는데 인상이 무척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엄마 말로는 혼자 사시는 분 같다고 하시더군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아침마다 트럭을 몰고 일을 가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기기술자라고 하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한다니 약간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하고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저씨는 오히려 친절하고 젠틀한 분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종종 만나면 인사를 하는 사이였고 볼수록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랑은 종종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저씨를 보면서 아빠 생각이 많이 났었죠. 우리 아빠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전등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던 엄마와 저는 비명을 질렀죠. 다행히 곧바로 휴대폰으로 조명을 켰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봤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죠.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희 비명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죠. 저는 갑자기 불이 꺼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저씨는 잠깐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지요. 아저씨는 능숙하게 차단기를 찾아내더니 뭔가 몇 번 만지작 거리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불이 켜지더군요. 아저씨는 별거 아니란 듯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차단기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조만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저씨가 엄청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때부터 아저씨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저씨는 퇴근하면서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부품 몇 가지를 바꿔주셨습니다. 엄마는 아저씨에게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했지요. 모처럼 우리 집 식탁에 남자가 함께 했지요. 아저씨는 먹는 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든든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뒤로 아저씨랑 많이 친해져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는 전철역까지 아저씨 차를 타고 가기도 했죠. 마치 아빠가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종종 반찬을 만들면 아저씨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저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제가 가져다 드리곤 했죠. 그 덕분에 몇 번은 아저씨네 집에도 들어가 보았죠. 남자 혼자 사는 집이 궁금했는데 의외로 우리 집보다 깔끔한 편이더군요. 깔끔을 넘어서 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아저씨는 처음에는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 다 큰 처자가 집에 들어왔으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엄마도 처음에는 엄청 혼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저씨랑 친분을 쌓으며 어른들의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아저씨랑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게 좋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크지 않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저씨가 있으니 아빠가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항상 저보다 생각이 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들이 제게 많은 의지가 되어주었죠. 그래서인지 점점 아저씨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랑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면서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가도 되냐고 물었죠. 아저씨는 머뭇거리며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허락이 떨어졌고 저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저씨보다 더 늙은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저씨가 제일 어려 보였는데 다들 동갑이라더군요. 저는 다소 어색했지만 웃으며 아저씨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기분이 좋았죠. 덕분에 우리는 기분 좋게 취해서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얻어먹었죠. 그런데 뭔가 헤어지기가 아쉬운 기분이었습니다. 마침 엄마도 언니네 자취방에 갔다가 늦게 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한 잔만 더 하자고 졸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마실 거리를 샀지요. 아저씨네 집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신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아빠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술김에 감정이 격해지니 눈물이 나더군요. 아저씨는 제가 우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 아저씨의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저씨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아저씨의 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안겨있는 게 너무 좋았지요. 살짝 술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났지만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살짝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가 더 파고들었죠. 아저씨의 품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술에 취해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아저씨에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아저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더군요. 저는 아저씨를 더욱 끌어안으며 입술을 맞추었죠. 아저씨는 술에 취했지만 반사적으로 저를 밀어내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저씨에게 모든 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저씨도 남자였습니다. 끝내는 저를 밀어내지 못했죠. 결국 그날 아저씨의 집에서 제 모든 걸 주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아저씨가 비집고 들어왔지요. 아저씨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땀 냄새, 술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제게 엄청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아저씨를 위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저씨의 모든 것이 제 몸과 마음을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의 품에서 느낀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저를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와 있었던 일이 크게 부담스러우신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아저씨를 대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저씨도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아저씨와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저씨가 주의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저씨와 또다시 관계를 가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았고 그냥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잘 받아주셨지요. 그러다 저는 저녁 시간에 과외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의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인데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밥도 혼자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걱정을 하셔서 저녁에 저를 마중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저씨가 마중 나오길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건 욕심이었죠. 그래서 엄마랑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행사가 있다고 했지요. 뒤늦게 연락을 받은 탓에 다른 약속을 잡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곧장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아저씨의 트럭이 세워져 있더군요.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랑 맥주나 한잔 할까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아저씨를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 집을 지나쳐 아저씨네로 갔지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인종 대신 현관 비번을 눌렀지요. 아저씨가 없을 때 반찬 가져다 주느라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비번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아저씨도 알 거라 싶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도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한 켤레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가 평소에 집에서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감추더군요. 아저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엄마에게 종종 남자친구를 사귀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아저씨를 남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저씨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제 멋대로 아저씨에게 들이댔던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아저씨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나 싶었죠. 이제 아저씨를 어떻게 봐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게 미안해 하시면서 고백을 하셨죠. 최근에 아저씨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전부터 아저씨가 엄마에게 고백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도 고민을 하다가 저 때문에 고백을 받아들이셨다더군요. 제게 아빠의 존재가 너무 필요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아저씨가 아빠 같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너무 좋다고도 말을 했고요. 그런 제 마음들이 엄마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었죠. 결국 제가 엄마의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로서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엄마에게 아저씨와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끄럽지만 행복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를 만나보니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아저씨는 엄마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일은 평생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는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엄마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저 몰래 아저씨네 집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행복한 얼굴이 되어서 돌아오곤 하십니다. 언니도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에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에게 축하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저씨가 좋으면서도 밉기도 하고 그런 상태네요. 아저씨와는 최대한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지만 빨리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졌다가도 이따금씩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